동우, 그만 일어나야지. 볼뽀뽀를 하고 장난을 치며 30살 아들 동우를 깨우는 진숙. 차차차차차 뭔 당해봐요. 그리고 똑같이 장난을 치는 동우. 차차 항복하세요. 항복. 절대로. 자, 졌지? 그렇게 진숙과 동우는 사이가 좋았고 마치 연인 같았다. 오늘 토요일인데 너 일찍 들어올 거지? 왜요? 너 설마 오늘도 일 핑계로 나 혼자 버려두진 않겠지? 아유 버려두다뇨. 그럴 수 없죠. 안 그래도 오늘 우리 마마한테 데이트 신청하려고 했죠. 그래? 어쩐지 아침부터 마음이 설레고 기분이 이상하더라. 저 대신 오늘 이쁘게 하고 나오셔야 돼요. 걱정 마. 내가 언제 밉게 하고 나간 적 있니? 오늘 특별히 신경을 쓰시라는 거죠. 특별히? 누구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소개? 누구? 놀라지 마세요. 바로 어머니 며느리 될 사람이에요. 뭐라고? 아, 놀라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그동안 그 여자가 저를 사랑하는지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제서야 결혼 승낙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동우는 결혼할 거라고 말을 하고 남편과 사별 후 30년 가까이를 아들 동우만 보고 살아온 진숙은 자신의 삶의 전부인 아들을 빼앗기는 것 같아 불안했고 결국 며느리가 될 수진과의 만남 자리에도 나가지 않는다. 집에 안 계세요? 즐겁지. 벌써 30분이 넘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늦으시죠? 글쎄, 나 왜 이렇게 떨리죠? 떨 거 없다니까 그러네. 아참, 동우 씨. 응?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신 거 말씀드렸어요? 물론이지. 대신 훌륭한 오빠 밑에서 아주 잘 자란 처녀라고 기대하시랬어. 그랬더니 뭘 하세요? 뭐라긴? 어른들 흔히 하시는 걱정 있잖아요. 왜 부모님 없이 자라... 글쎄, 걱정하지 말래니까. 우리는 무조건 결혼하게 돼 있어. 그걸 어떻게 장담해요? 사실은 수진이랑 결혼 못하면 확 죽어버린다 그랬거든. 네? 나 죽어! 그녀 때문에 네가 죽어! 그랬다. 진숙은 결혼을 못하게 하려 했다. 그런데 착한 아들이었던 동우가 결혼을 못하게 하면 죽겠다고까지 말하며 자신의 말을 거역했고 결국 더 충격을 받은 진숙은 절망했다. 하지만 동우가 죽겠다고 해 결혼을 더 반대할 수는 없었고 동우와 수지는 결혼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마지못해 결혼을 시켜준 진숙은 좋지 뭐. 친구들에게는 좋다고 했지만 수진에게 동우를 빼앗길 것 같아 정말 불안했고 둘의 결혼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런데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과 다르게 동우와 수진이 신혼여행을 간 사이 수진을 위해 신혼방을 예쁘게 꾸민 진숙. 마음에 드니? 너무 이뻐요, 어머니. 마음에 안 들면 어쩌나 했는데 괜찮다니 다행이구나. 고마워요, 어머니. 이야, 이거 제 방 맞아요? 아니, 언제 바꾸셨어요, 어머니? 새 식구 맞는데 이 정도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니? 아유, 역시 우리 어머니가 최고예요. 아, 이건 또 뭐예요? 어떻게 오늘 같은 날 축하주 한 잔 없이 그냥 지나가? 7년 동안 손도 안 대고 감춰둔 포도주인데 수진이 때문에 처음 내놨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우리 잘해 나갈 수 있지? 네, 어머니. 어머니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열심히 잘할게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동우에게 멋진 엄마로 보이려는 쇼였지 수진을 위한 게 아니었다. 그리고 밤사이 사랑 나누는 걸 보고 싶지 않았던 진숙은 수진 포도주에 수면제를 넣었고 심지어 침대에 같이 자는 둘 사이를 떼어놓기까지 한다. 그리고 다음날 늦잠을 잔 수진은 어머니! 수면제 때문인 줄 모른 채 시어머니인 진숙에게 죄송스러워 자책을 한다. 여보세요? 일어났구나, 잠꾸러기. 동우 씨, 왜 나 안 깨고 그냥 가요?
늦잠 실컷 자라고 그랬지. 그런 게 어딨어요. 어떻게든 깨웠어야죠. 난 깨우려고 그랬어. 근데 어머님이 말리시더라고. 푹 자게 놔두라고 말이야. 그러신다고 그냥 가요? 나 이제 어떡해요. 시집온 첫날부터 늦잠을 잤으니 어머니 무슨 낯으로 뵙냐고요. 걱정 마.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걸로 트집 잡으실 분 아니야. 그렇게 진숙을 좋은 엄마로만 아는 동우는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말 죄송스러웠던 수지는 진숙이 출타에 돌아오기 전에 집안 청소를 다 해놓으려고 하는데 그때 진숙 방에서 뭔가를 보게 된다. 그것은 진숙과 동우가 연인처럼 다정히 찍은 사진들과 신경 써 진열되어 있던 동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다. 그리고 수지는 그 사진들을 보는데 그런데 그때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여기서 뭘 했냐니까? 그냥 청소하다가 사진이 있길래 죄송해요, 어머니. 앞으로 내 허락 없이 이 방에 드나들지 마. 파출부 있을 때도 내 방 청소는 내가 했어. 알겠니? 네. 나가봐. 그렇게 진숙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수진을 나무라며 차갑게 대하고 가뜩이나 늦잠을 자 죄송스러웠던 수진은 자신이 또 실수를 한 것 같아 진숙에게 점수 좀 따보려고 진숙이 좋아하는 해물탕을 끓인다. 그런데 조용히 잡지책을 보던 진숙은 어머니. 수진이 자기를 부르자 갑자기 TV를 켜는 이상 행동을 한다. 정신 되게 빠졌어. 맨날 속을 뒤집어놔 똑같은 걸로 그냥. 아이고 그냥 맨날 사가지고. 결국 어쩔 수 없었던 수진은 그냥 진숙 방으로 들어가고 어머니. 아 맞아. 동생. 어머니. 그리고 내 허락 없이 이 방엔 들어오지 말랬을 텐데. 죄송합니다. 실은 제가 해물탕을 좀 만들었거든요. 동우 씨가 그러는데 어머님이 좋아하신대서요. 그래서 간 좀 봐주셨으면 하고요. 그렇게 괜히 트집을 잡던 진숙은 자기가 좋아하는 해물탕을 끓였다고 해 맛을 보러 나오긴 했지만 계속 수진에게 차가웠다. 어때요, 어머니? 괜찮아요? 됐어. 먹을 만은 하겠어. 대신 파하고 마늘 좀 더 쓸어 넣어. 알겠니? 네. 하지만 살갑게 진숙에게 말을 건네는 수진. 파는 얼마나 넣을까요? 한 뿌리면 되겠지. 마늘은요, 어머니? 그런데 차라리 놔둬라 하라고 그래. 그게 아니라 어머니. 듣기 싫어.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말을 해. 내가 다 할 테니까. 어디서 생색이야 생색이. 전 그냥 자신이 없어서. 그럼 네가 자신 있는 게 뭔데? 죄송합니다. 죄송하겠지. 요즘 젊은 것들 하나같이 남편 가래에만 차고 앉았으면 그게 결혼인 줄 알고 까불어. 음식 하나나 제대로 못 맞추는 것들이. 이제 됐니? 그렇게 진숙은 차갑다 못해 폭력적인 모습을 수진에게 보여주고 동우 씨. 응? 아무래도 어머니는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아니 마음에 안 들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나를 대한 어머니 태도가 너무 차가워요. 차갑다고? 글쎄 난 단 한 번도 수진을 차갑게 대하시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동우 씨 있을 때만 그렇죠. 동우 씨 없으면 정말 다른 사람 같다고요. 아니 뭐가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건 수진이가 어머니를 잘 몰라서 오해가 생긴 걸 거야. 오해라뇨? 아 생각을 해봐. 어머니 30년 가까이 나랑 단둘이서만 지내오셨어. 그런데 새로운 식구하고 적응하기가 평범한 사람들하고 똑같을 수 있어? 그렇게 동우 말을 들은 수진은 자신이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다음 날 일찍 일어나는데 어머니! 그런데 언제 일어나셨어요? 좀 전에. 그럼 절 깨우시지 그러셨어요. 뭐 때문에?
제가 일해야죠. 일해 주세요. 제가 할게요. 됐어. 30년 동안 일을 해온 일이라 내가 너보다 잘해. 내가 할 테니까 넌 가서 일이나 해. 마치 자신의 영역을 넘보지 말라는 듯 좀 비켜줄래? 네. 수진을 계속 밀어내는 진수.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어요, 어머니. 없는 것 같지? 그럼 저 올라가서 동우 씨 깨울게요. 정원에 신문이 와 있을 거다. 그것 좀 갖다 줄래? 네. 그러다 수진이 동우를 깨우러 간다고 하자 갑자기 수진에게 신문을 가져오라고 하는 동우를 깨우러 간 진수. 씨앗이야. 어머니, 수진이가 아니라서 실망했겠구나. 그럴 리가 있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인데. 아닌 것 같은데.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이제 안 봐드려요? 그렇게 동우와 진숙은 결혼 전 하던 대로 침대를 뒹굴며 장난을 치고 수진이 잘 잤어? 그 모습을 본 수진은 정말 어이가 없었다. 얼른 씻고 밥 먹어야지. 예, 마마. 어휴, 오늘은 일찍 일어나셨네. 응?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어디 보자. 어떤 색깔이 좋을까? 진숙은 아내인 수진이 당연히 해야 하는 동우 양복과 넥타이 고르는 일까지 마치 자신의 영역이라는 듯 며느리인 수진에게 양보하지 않았다. 결국 수진은 진숙이 자신을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너도 밥 먹어야지.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수고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어머니, 이건 뭐예요? 부문 모르니? 동우 속옷. 뭐 하시려고요? 내가 빨려고. 네? 주세요. 이것만은 안 돼요. 왜 안 되는데? 어머니, 제 남편 속옷이에요. 내 아들 속옷이기도 해. 비켜. 안 돼요. 비켜. 안 돼요, 어머니. 비키라. 그렇게 진숙은 자기가 해오던 일을 수진에게 양보할 마음이 전혀 없었고 그것은 집착을 넘어 광기에 가까웠다. 비키라고 했잖아. 그리고 수진 역시 그 진숙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특히 동우가 있을 때 180도 달라지는 진숙의 모습엔 그렇게 맛있니? 그럼요. 역시 제 입맛 알아주는 거는 어머니뿐이라니까요. 얘 나뿐이라니. 네 와이프 섭섭하겠다. 얘 말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아직 여자를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섬뜩함마저 느꼈다. 피곤해 보인다. 설거지도 내가 할까? 아니,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래 그럼. 많이 먹어. 아니, 수진이 왜 안 먹어? 어디 아파? 어서 먹어. 하지만 동우에게 당신 엄마 좀 이상한 것 같다는 얘기를 차마 할 수 없었던 수진. 그렇게 머릿속이 복잡한 수진은 설거지를 하고 방으로 가는데 들어봐. 그때 동우가 샤워하는 욕실에서 진숙의 목소리가 들렸고 욕실 문을 열어본 수진은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 어머니 여기요. 그래. 너 너무 많이 났다. 말르기 보세요 이거. 아이 시끄러. 다리 좀 벌려봐. 왜 그래? 무슨? 저리 가요. 수진아. 당신 저를 그렇게 해요?
난 지금 무슨 큰일 난 줄 알았어. 별일도 아니잖아. 뭐라고요? 결혼까지 한 남자를 지금까지 엄마가 시켜주고 있는데 그게 별일이 아니라고요? 동우 씨 어디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글쎄 그게 뭐가 이상해. 내가 아무리 컸어도 어머니는 어머니야. 수진이는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목욕 같이 안 했어? 그건 경우가 틀려. 난 여자고 동우 씨는 남자야. 동우 씨 말대로란 다 큰 여자라도 자기 아버지 앞에서 벌거벗고 씻겨달라는 거랑 똑같은 소린데 내 그런다고 생각해봐. 동우 씨 기분이 어떻겠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수진과 동우는 말다툼을 하고 진숙은 말리기는커녕 둘이 이혼하길 바라는 듯 미소를 짓는다. 그런데 그때 좋아, 다시는 안 할게. 안 하면 되잖아. 난 습관이 돼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수진이 네가 그렇게 싫다면 앞으로 고칠게. 그러니까 제발 화 좀 풀어. 응? 그리고 말이야, 앞으로 샤워할 때 수진이 말고는 아무도 내 몸에 비누칠 못하게 할게. 그럼 됐지? 어? 어? 난 너밖에 없어. 결국 동우에 대한 서운함과 함께 자기 자리를 빼앗은 수진에게 화가 난 진숙은 수진을 또 숨막히게 만들며 괴롭힌다. 어머니 무슨 요리하실 건데 이렇게 많이 사세요? 그건 네가 알아서 뭐 하려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텐데. 심지어 차를 빼온 후 자신을 기다리던 수진에게 정말 미친 짓을 한다. 그리곤 장난쳤다는 듯 태연하게 뭐해? 안 탈 거니? 차에 타라고 합니다. 왜 아무도 안 계셔? 어머니 어디 가셨어? 시끄러 임마. 가서 앉아. 들어오세요. 사는데. 그리고 자기가 요리 다 하겠다고 해놓고선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다. 아니 뭐야? 너 하나도 안 돼 있잖아. 야 수진아,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야 너 그동안 뭐 하고 있었어? 어머니 기다렸어요. 어머니 기다리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알아서 다 할 테니 손도 대지 말라고 하시면서 여태 안 오시잖아요. 뭐? 아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어머니 안 계시면 혼자라도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로도 어머님이 다 골랐는데 무슨 요리를 어떻게 해요? 지금 어머니 탓만 한다고 해결이 돼? 응? 집들이 한다시고 사람들 이렇게 불러 세워놓고 지금 이러면 대체 어떡하자는 거야? 그럼 나더러 어떡하란 말이에요? 너 왜 소리 지르고 그래? 손님들 계신데. 결국 수진과 동우는 또 말다툼을 하고 그 시각 일부러 부부싸움을 하게 만든 진숙은 영화를 보며 누구보다 크게 웃고 있었다. 내가 현종아? 누구 현종아야? 내 말 내 말이야. 애신 내 말이야. 무슨 말 있어? 앞으로 직사 시켜버렸어. 직사. 그렇게 진숙은 동우와 수진을 이혼하게 만들려는 듯 계속 불화를 일으키고 사랑하는 동우와 이혼하고 싶지 않았던 수진은 그 진숙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애를 쓴다. 내가 언제 주스 마시고 싶다고 했니? 드릴 말씀 있어요. 뭔데? 저 어머니 심정 충분히 이해해요. 이해해? 뭘? 평생을 동우 씨만 보고 사셨으니 제가 어머니한테서 동우 씨를 뺏은 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너 지금 소설 쓰니? 어머니가 하시는 대로 무조건 따르겠어요. 정 마음에 안 드시면 절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뭐? 딸? 네, 어머니. 그럼 어머니께서 더 편하실 거예요. 맞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나도 한땐 딸이 하나 있었으면 했거든.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데? 어머니. 뭐예요? 안 들어오고. 아니 대체 무슨 일이야? 뭐가요? 지금 웃고 있잖아. 그럼 찡그려요? 수진 너 오늘 좋은 일 있었지? 그렇지? 아마 그럴걸요? 어머니하고? 그럼 그동안 오해 다 풀린 거야? 완전히 화해했어?
물론이죠. 이제 절 딸처럼 대해주시면 돼요. 그래? 어머니 어디 계셔? 안방이에요. 어머니 그렇게 모든 문제가 저 왔어요 어머니. 해결되는 듯했다. 그런데 어머니 왜 이러세요 어머니? 네가 시켰니? 네 마누라한테? 시키다니 뭘요? 나 입 닥치고 죽은 듯이 살라며.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쟤좀 봐. 어쩜 저럴 수가 있지? 아까 낮에 뭘 했는 줄 아니? 협박하고 겁주고 지금 생각해도 지가 떨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해요? 저 미치게 만들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얘가 이런다. 동우야, 얘 좀 말려. 그만해. 그만하지 못하겠어. 어머님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동우 씨도 알 건 알아야 돼요. 수진아. 나 무서워. 어머니 어디가? 이거 나! 동우 씨 그 자리 없어서 몰라. 그만하고 진정해 제발. 그렇게 모든 게 혼란스러운 동우는 수진을 진정시키려다 실수를 하고 마는데 미안해 저 수진아. 동우야. 그런데 그때 수진보다 자기를 위로해 달라는 듯 동우를 붙잡은 진수. 어머니 난 네 천맘 충분히 이해해. 한창 신혼에 내가 걸리적거리는 게 당연하겠지. 근데 어머니 정말로 수진이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그럼 내가 너한테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니? 여지껏 살면서 내가 널 속이거나 실망시킨 적 한 번이라도 있었어? 사는 게 왜 이렇게 점점 불편해지는지 모르겠다. 예전에 우리가 둘이 살 땐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그렇게 아들을 향한 과도한 집착으로 정신이 점점 이상해져가는 진숙은 예전처럼 동우와 단둘이 살고 싶어 거짓말까지 하며 분란을 만들고 단지 수진의 말과 행동을 곡해해 진숙이 그런다고 생각하고 수진과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았던 동우는 수진아 우리 정말 이래야 되는 거니? 수진에게 다시 한번 엄마를 이해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우에게 오히려 뭔가를 부탁한 수진.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좀 전에. 오늘 하루 다 벼는 거지? 물론이죠. 누구 명이시라고요? 그 말도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인데. 앞으로 자주 해드릴게요. 우선 주문부터 할까? 아니 잠깐만요 어머니. 한 사람 더 올 거니까 그때 시키죠. 한 사람 더? 누구? 저기 오네요. 어떻게 된 거야? 제가 나오라고 전화했어요. 뭐라고? 그만 화해하세요. 수진도 그걸 원해요. 예? 그렇게 수진의 부탁을 받은 동우는 왔어? 네. 화해의 자리를 마련하는데 주문하시던 참이었나 봐요, 어머니. 그런데 아들과의 행복한 데이트를 방해했다는 듯 수진을 노려보는 진수. 하지만 수진도 이제 주눅들지 않고 자기를 며느리로 인정하라는 듯 당당하게 나간다. 어머니 식사는 뭘로 할까요? 알아서 해. 우리 뭘로 할까? 좀 봐요. 그래. 그리고 동우 역시 수진과 결혼한 부부 사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런데 그때 여기 있다. 미안해. 많이 젖었니? 괜찮아요, 어머니. 저 잠깐 다녀올게요. 그렇게 일부러 물을 엎질러 놓고는 실수인 척 또 연기를 하던 진숙은 동우가 없는 화장실로 수진을 따라가고 본색을 드러낸다. 미안하지만 넌 여기서 빠져줘야겠어.
왜요, 어머니? 몰라서 묻는 거니? 오늘은 동우랑 나랑 둘이서만 보내기로 한 날이야. 네가 낄 자리가 없어. 그럴 순 없어요, 어머니. 뭐라고? 너 지금 내 말을 거역하는 거니? 저 그동안 많이 당했어요. 어머니도 하신 만큼 하셨고요. 이제 저 그만 인정하세요. 못하겠다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래도 전 상관없어요. 어차피 동우 씨 한 사람만 보고 결혼한 거니까 동우 씨만 좋으면 돼요. 어머니가 어쩌시든 이제 신경 쓰지 않겠어요. 또 더 이상 당하지도 않을 거고요. 보자니까 이게 제발 현실을 직시하세요. 어머니가 이러실수록 제일 고통받는 건 제가 아니라 동우 씨예요. 뭐야? 그렇게 수지는 진숙에게 현실을 직시하라며 강하게 나가고 어머니 잠깐. 어머니. 화가 난 진숙은 동우가 따라오길 바라며 식당을 나가버린다. 동우 씨, 그때 동우를 붙잡은 수진. 이제 어머님이 날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알겠어요? 나랑 헤어지고 싶지 않으면 지금부터 동우 씨의 중심을 잡아야 해요. 아님 난 더 이상 못 견뎌요. 나 도와줄 거죠? 알았어. 그렇게 동우는 진숙이 현실을 직시하고 수진을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엄마인 진숙에게 좀 냉정해지기로 한다. 안 계신 모양인데 아직 안 들어오셨나? 저한테 열쇠 있어요. 그래, 화가 난 진숙을 따라가지 않은 채 수진과 식사를 다 하고 집으로 가는데 어머니, 집에 계셨네요? 결국 이젠 동우한테도 화가 난 진숙은 초인종이 울려도 대꾸도 하지 않고 수진이 말을 걸어도 못 들은 척하며 자기 방으로 쌩하니 들어가 버린다.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요. 불안해요? 약간. 우리 정말 이래도 괜찮은 거야? 하루도 안 지났는데 벌써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게 아니라 괜히 마음이 이상하잖아. 어쩐지 어머니한테 죄 짓는 느낌도 들고. 조금만 참아요.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진숙이 하루라도 빨리 현실을 직시하길 바랬던 수지는 약해지려는 동우까지 다독이고 다음날 집안일을 하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진숙은 수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신이 이상해진 상태였다. 감히 네가 동우랑 나를 기관지시켜 어디 한번 죽어봐 이 여우 같은 년. 순진한 척하고 들어와서는 날 밟으려고 해 이 나쁜 년. 명심해. 한 번 더 까불다니 그땐 정말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정말 미쳐버린 진숙은 수진을 물고문한 것도 모자라 다음엔 진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동우가 다시 자기 것이 됐냐 희열을 느꼈다. 그리고 진숙이 또 언제 돌변할 줄 몰라 무서웠던 수지는 사력을 다해 자기 방까지 기어간 후 방문을 잠그고 혼절을 한다. 그리고 그날 저녁 수진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차지하고 어머니. 어서 와.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동우를 맞이하는 진숙. 왜 그렇게 쳐다봐? 내 얼굴에 뭐라도 묻은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뜻밖이라서요. 뜻밖이라니 뭐가? 아침까지만 해도 화 많이 나 계셨잖아요. 걱정 마. 이제 다 풀렸으니까. 난 지금 아주 기분이 좋아. 역시 우리 어머니예요. 저 그동안 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세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할게.
고마워요 어머니. 근데 수진이 어디 갔어요? 왜 안 보이죠? 글쎄, 지방에 있겠지 뭐. 아까 몸이 좀 안 좋다고 그랬거든. 아 그래요? 저 그럼 올라가 볼게요. 그래. 그렇게 진숙은 또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에 속은 동훈이 기분 좋게 자기 방으로 가는데 수진아. 그때 정신을 차렸지만 진숙이 무서워 밖으로 못 나오던 수지는 동우가 온 걸 알고 집을 나갈 짐을 빠르게 챙기고 있었다. 수진아. 뭐 하는 짓이야? 나요. 나 이 집에서 나갈 거예요. 집을 나가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비켜요. 수진아! 수진아! 대체 왜 그래? 그 이유 나 좀 알자, 어? 제발 나 좀 나가게 해줘. 제발. 수진아! 왜 이렇게 소란한 거야? 그리고 아니 넌 짐까지 싸들고 어디 가는 거니? 가까이 오지 마요. 저리 가. 수진아! 얘가 실성을 했나? 얘 왜 이러니 동우야? 너 왜 그러니? 수진아! 어디 가려고? 어딜 가요? 지금 수진이 집 나가는 거 안 보이세요? 그래서 집안로 나간 애 쫓아가 뭘 어쩌겠다는 거야? 뭐라고요? 이건 놓으세요! 수진아!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도대체 어머니랑 무슨 일 있었어? 어? 싫어. 난 죽기 싫어. 죽고 싶지 않단 말이야. 죽고 싶지 않다니. 당신 엄마 미쳤어. 날 죽이려 했단 말이야. 뭐라고?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았던 수지는 집을 떠나고 이젠 예전처럼 동우와 단둘이 살게 돼 마음이 평온한 진숙은 태연하게 저녁 먹을 준비를 한다. 그때 빠르게 걸어와 그 진숙을 노려보는 동우. 너 왜 날 그런 눈으로 보니? 하나만 물어보죠. 뭔데? 저 왜 결혼시키셨어요? 내가 언제 네가 원하는 장난감 안 사준 적 있니? 뭐라고요? 결혼도 마찬가지야. 만약 안 시켜주면 평생을 떼쓰고 원망할까 봐 시켜준 것뿐이라고. 그게 어머니가 아들한테 할 소리예요? 왜 못해?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쓸데없는 건지 네가 직접 느껴봤잖니. 그리고 너하고 나 사이에 딴 년이 끼어들면 네가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도 경험해봤고. 이제 알았니? 자, 밥이나 먹자. 어머니 혼자 드세요. 앞으로 절대 어머니랑 밥 먹을 일 없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게? 저도 집을 나가겠어요. 뭐라고? 그렇게 동우까지 집을 나가겠다 말하고 이틀 후 집을 나가 친구 혜경집에 가 있던 수지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된다. 여보세요? 나야. 몸은 좀 어떠니? 괜찮아. 약 먹었더니 많이 나아졌어. 다행이구나. 네 남편 전화 없었지? 겁봐. 이건 끝난 일이라고 내가 그랬잖아. 이틀 동안이나 전화 한 통 없다는 건 네 남편도 널 붙들 마음이 없다는 소리야. 어쨌든 내가 알아서 할게. 나 지금 짐 정리하던 참이었어. 그만 끊자. 그래 그럼 짐 정리하고 6시까지 내 사무실 앞으로 나와. 왜? 왜긴 왜야. 집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나랑 저녁 먹으면서 기분 전환 좀 하라는 거지. 너 꼭 나와야 돼? 그렇게 수지는 혜경과 저녁 약속을 하고 전화를 끊는데 그때 전화가 또 걸려오고 수지는 이번엔 동우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씨? 그런데 나다. 너 있는 곳 찾느라고 정말 힘들었어.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잠깐 좀 만날 수 있겠니? 그렇게 진숙의 전화를 받은 수지는 진숙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진숙이 동우에 대해 꼭 할 말이 있다고 해 용기를 내 진숙을 만나러 나간다. 하실 말씀 뭐예요? 동우가 자살을 기도했어. 뭐라고요? 진숙의 말은 거짓말이었다. 동우는 그날 진짜 집을 나가려고 했고
진숙은 그 동우를 잡으려고 너 정말 나갈 거니? 물론이죠. 자해를 시도했다. 네가 원하는 게 이거였어?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어머니! 30년 전에 내까지 만든 살아왔어. 그만하세요! 날 죽여. 난 내 모든 것을 널 위해서 다 바쳤어. 그리고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고 오히려 말리던 동우가 죽게 된다. 약을 먹었지만 천만다행으로 근근히 살려는 났어. 왜 그랬대요? 네가 집 나가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은 모양이야. 계속 너만 찾아. 보고 싶다고. 그렇게 진숙은 수진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거짓말을 하고 고마워. 오래 있지 않을 거예요. 얼굴만 보고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 거짓말에 속은 수진은 다신 가고 싶지 않았던 진숙 집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온 수진을 노려보는 진숙. 그렇게 수진을 노려보던 진숙은 밖으로 나가고 나가는 진숙을 보고 어느 정도 긴장을 푼 수진은 걱정됐던 동우가 누워있는 방으로 간다. 동우 씨, 저 왔어요. 그리고 동우 씨? 동우가 죽었다는 걸 알게 된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삽에 맞은 수진은 기절을 하고 수진과 저녁 약속을 한 혜경은 수진과 연락이 안 돼 걱정을 한다. 그리고 동우 옛날 장난감으로 기절한 수진을 깨운 진숙. 이건 동우가 국민학교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야. 난 동우가 쓰던 장난감은 하나도 안 버리고 다 보관했지. 너도 그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여기 있어야 돼. 특히 동우는 널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거든. 그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하던 진숙은 갑자기 돌변해 나쁜 년. 나가려면 곱게 나갈 것이지. 왜 내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 넌 나랑 동우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작정한 거야. 그렇지? 골프채로 수진을 마구 구타한다. 그러다 갑자기 또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 지금 이 소리 들리니? 동우가 날 부르고 있어. 또 잠이 안 오는 모양이다. 난 2층에서 동우랑 잘 테니까 넌 여기서 자. 처음부터 그랬어야 하는 건데. 그랬다. 진숙은 동우가 죽은 충격으로 완전히 미쳐버린 것이었다. 그래, 동우야, 엄마 간다. 왜? 우리 아가 잠이 안 와? 그럼 엄마가 자장가 불러줄게. 엄마가 성 그늘에 굴 따라가는 자장 노래에. 그리고 다음 날 동우야, 죽으면 안 돼! 다시 아들이 죽었다는 걸 알게 된 진숙은 동우를 그렇게 만들었다 생각하는 수진에게 또 빠르게 달려간다.
휴가요? 언제부터 휴가를 낸 건가요? 사흘 전이요? 네. 네? 아, 전 이동우 씨 와이프의 친구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동은 안 죽어. 내가 살아있는 한 걘 절대로 죽지 않아. 참, 동우랑 쇼핑 가기로 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서 있지? 동우랑 쇼핑 갔다 올게. 그렇게 다시 동우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진숙은 자기 눈에만 보이는 동우와 함께 쇼핑을 하러 가고, 진숙에게 맞아 혼절한 수지는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때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른다. 수진이 걱정돼 진숙 집까지 찾아온 혜경이었다. 하지만 이내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대꾸가 없어 집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 동우야, 이 옷 어떠니? 잘 어울리겠다. 이거로 싸주세요. 네. 그럼 우리 갈까? 그리고 완전히 미쳐버린 진숙은 다시 수진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그 시각 집이 비었다 생각해 가려다 아무리 생각해도 수진이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한 혜경은 수진이 진숙집을 나올 때 자기도 모르게 챙겨 나온 진숙집 대문 열쇠로 문을 따고 진숙집 안으로 들어간다. 저 아무도 안 계세요? 여보세요? 그리고 혜경 목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린 수진은 무언가를 깨트려 자신이 갇혀있는 지하실 위치를 혜경에게 알려준다. 그 안에 누구 있어요? 안에 누구 있어요? 수진이니? 수진이면 대답 좀 해봐. 그렇게 재갈이 물린 수진은 물건을 또 깨트려 자신이 지하실에 갇혀있음을 알리고, 그 사실을 안 혜경은 지하실 문을 잠근 자물쇠를 소화기로 부수고 안으로 빠르게 들어간다. 수진아! 수진아, 괜찮아? 어? 빨리 나 좀 나가게 해줘. 자, 한 발씩 천천히. 그리고 수진은 혜경의 부축을 받으며 탈출을 시도하는데, 그런데 어디 가려고? 넌 누구니? 누구냐니까? 어머니, 내가 웬 이 어머니야, 이 개 같은. 살려달라고? 살려면 저 장난감들처럼 가만히 있으랬잖아. 사람 다니는 것이 사람 흉내내니까 그냥 둘 수가 없지. 안 그래? 그렇게 절체절명의 순간 혜경은 수진을 구해주고 다시 탈출을 시도하는데, 그런데 그때 악착같이 수진을 붙잡고 늘어지는 진숙. 하지만 이내 혜경에 의해 내팽개쳐졌고 수진은 혜경과 함께 지하실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수진을 따라 지하실을 나온 진숙은 사력을 다해 계단을 기어올라 아들 동우에게로 간다.
그리고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렇게 아들을 과도하게 사랑한 진숙은 아들을 따라가고 수지는 진숙과 동우가 함께하길 바라며 둘의 유고를 함께 섞는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아들과 어머니가 아닌 다른 인연으로 만나 잘 살았으면 좋겠어. 난 네가 이러는 거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너무 지나쳐서 불행을 가져왔을 뿐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도 잘못은 아니지. 어쨌든 난 살아있고 동우 씨 어머니는 아들을 따라 죽었어. 지금 떠오르는 건 그저 불쌍하다는 생각뿐이야. 그렇게 수지는 불쌍한 진숙과 동우의 유고를 함께 강에 뿌리고 영화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며 끝난다.